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중국 무기 소개가 많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 주변의 적성국 가운데 북한 다음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 좀 중국이죠. 특히 중국의 군비 증강은 과거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요. 특히 중국 전투기가 빈번하게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는 등 중국은 우리로서는 군사적으로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런 중국 공군의 양적인 면에서 주력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J-10 전투기를 알아보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하죠.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중국 공군의 진정한 주력 전투기 J-1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J-10의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1980년대에 소련과 적대 관계였던 중국 공군에게 미그 29와 수호이 27 전투기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공군은요, J6하고 J7 등 구식 전투기만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J6는 뭐냐? 미그 19 이게 라이센스 버전이고 J7은 미그 21이에요. 중국판 미그 21.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소련 신해기에 대응한 것은 뭐예요? 어불성설이었죠. 그래서 당시 제611 항공기 설계 연구소라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청도 항공기 공업 그룹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1980년대 초까지 카나드 델타 단발 엔진의 신형 전투기 J9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을 중단하게 됐죠. 이 제611 항공기 설계 연구소는요, J9 개발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J9 개발안의 하나인 카나드를 가진 무미익 델타 기체 하부의 공기 흡입구, 그 다음에 단발 엔진을 가진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연구는요, 10호 공정으로 명명되어졌어요. 그리고 3년간의 연구 끝에 J9의 고정식 카나드를 가동식으로 변경하고 신형 기체 제어 장치를 도입, 안정성을 향상시켜 고기동성을 가진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1984년 6월 제611 항공기 설계 연구소는요, 신형 전투기에 대한 6가지 설계안을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개발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하죠. 신형 전투기는 중저고도에서 높은 기동성을 발휘하고 시계 외 전투 능력을 가진 공대공 미사일과 전방위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 능력, 그리고 더불어서 공대지 전투 능력도 가진 다목적 전투기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 개발에는요, 중국이 보유하지 못했던 기술, 프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 장치와 운동성 향상 기술 등의 최신 기술이 필요했었어요. 이 때문에 중국은요,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IAI사와 접촉을 합니다. 원래 이 IAI사는요, 미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제 라비 전투기라는 그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걸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라비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기술자들을 중국이 끌어옵니다. 그래서 J-10 개발에 참가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해도 서방과 중국의 관계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된 듯 했던 개발은요,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엎어져 버립니다. 특히 엔진과 항공 전자장비를 서방 측에서 수입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측은요,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대중국 정책을 변경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은요, 전투기의 심장과 두뇌에 해당하는 엔진과 항공 전자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투수로 나선 게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때마침 중국은요, 소련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원래 소련 신해 전투기에 대항하려고 개발을 시작한 J-10 전투기 사업의 방향성이 기묘하게 변하게 되죠. 당시 소련은 개혁 개방을 실시 중이었어요. 그리고 서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죠. 이에 소련은요, 수호이 27계열의 AL-31F 터보팬 엔진과 항공 전자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J-10 전투기는 원래 서방 측 장비 탑재를 전제로 개발됐기 때문에 소련 장비를 탑재하기 위해서는요, 기체 재설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춤할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요. 그래서 다 뜯어 고쳐. 한마디 딱 내리니까 그냥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리고 거의 10여 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J-10 시제기는요, 1998년에 최초 미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기체 개발과 동시에 개발이 시작된 중국산 WS-10 엔진을 탑재했다는 정보도 있었는데 이건 좀 확인이 좀 불가능해요. 아마 그 러시아제 엔진이 탑재됐을 거예요. 하지만 플라이바이와이어 조종 계통에 중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CJ 2호기가 추락하고 조종사도 사망했죠. 중국은 추락 사고를 인정하지도 않고 J-10 시제기 비행 실험에서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중국한 거죠. 아무튼 J-10 시제기가 2001년 초반부터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했고요. 전문가들은 외형을 보고 추측해서 이스라엘 라비 전투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J-10 전투기는 2000년대까지 6대의 시제기, 그 다음에 2003년까지 추가로 3대의 시제기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복좌 훈련형 J-10S는 2003년 초에 최초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611 이 실험실이 이제 청도항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청도항공기 공업그룹은요, 2002년부터 J-10 전투기 양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생산분 50대는요, 러시아의 AL-31F 터보판 엔진을 개조해서 탑재하게 됐죠. 이 J10의 기체 특징이 있을까요? 네, J-10 전투기는요, 기체 아래 공기 흡입구, 그 다음에 카나드 델타 날개 등의 기체 기본 형태가 이스라엘 라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이카 카나드, 동체 형태 등이 다르고요. 기체 크기도 라비보다 대형인 F-16 전투기와 동급의 크기죠. 최초 개발 단계에서 J9 연구에서 획득한 디자인을 베이스로 했지만 본격적인 기체 구조 설계는 라비를 개발한 이스라엘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다만 엔진 면에서 라비가 F404, 이게 F18 전투기에 쓰였던 건데 이 F404 엔진을 선택한 것과 비교해서 F100 엔진, 이게 F16 전투기용이거든요. 요거와 동급의 AL-31FN 터보팬 엔진을 채용해서 보다 대형화했죠. 그리고 비행 조정 장치는요, 중국이 개발한 디지털 4중 플라이바이와이어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은 글라스화가 되어 있고요. 3개의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 제품을 중국이 카피한 미사일과 통합이 가능한 HMS, 즉 헬멧 마운트 사이트가 운용됩니다. J-10 엔진은요, 수호이-27, 수호이-30 전투기에 탑재된 러시아의 AL-31F 터보판 엔진을 J-10 전투기에 맞게 개수한 AL-31FN을 탑재합니다. 이 AL-31FN 터보판 엔진은 원래 쌍발 전투기용으로 개발된 엔진이기 때문에 J-10 탑재를 전제로 설계를 변경하게 돼요. 또한 작동 제어 디지털 통제 장치를 새로 개발했죠. 그리고 2007년 4월 J-10 전투기의 설계 책임자는 2007년 중에 중국산, 즉 자국산 WS-10A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엔진의 개발은 완료되지 않았고요. 더욱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2008년 11월에 개최된 주하이 에어쇼에서 J-10 시험 비행사는요, WS-10A 터보판 엔진을 탑재한 J-2 전투기가 시험 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때까지도 엔진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수 아래의 공기 흡입구는요, 고정식인 라비하고는 달리 이게 그 가변식이에요. 왜냐하면 J-10이 워낙 초음속 성능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고속 영역에서 적합한 이 가변식으로 바꿉니다. 최대 속도는 마 1.85부터 2.2까지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고요. 전투 행동 반경은 460에서 550km, 최대 항속 거리는 18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더는 어떤가요? J-10 전투기에 탑재될 레이더는 처음에 다양한 후보가 존재했었어요. 중국산 JL-10A 레이더하고 러시아 파저트론사의 주크-10 PD 레이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델타사의 ELM-2032 레이더, 이탈리아 셀렉스 갈릴레오사의 그리포 2016 레이더 등 여러 후보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J-10 전투기 레이더는요, 남경에 위치한 제14 전자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KLJ-3 펄스 도플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JL-10 이런 거의 후속 모델이에요. 이 KLJ-3 레이더는요, 최대 탐지거리가 104에서 130km, 그리고 15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고요. 2개에서 6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J-10의 무장은 어떤가요? J-10 전투기는 러시아의 GSH-23 연장 기관포를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익 아래 6개, 동체 아래 5개 등 모두 11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6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죠. 참고로 KF-16이 약 7.7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무장은 PL-8, PL-9 적외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하고요. PL-11 세미 액티브 레이더 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PL-12 액티브 레이더 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613 연구소가 개발한 PL-12 액티브 레이더 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중국의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R-77 미사일과 관련된 러시아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레이더 시커를 면허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이걸 거부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PL-12 미사일은요, R-77의 카피가 아니고 오히려 공력 설계는 미국의 AIM-120 암람과 비슷합니다. 이 PL-12 공대공 미사일은 복수 목표의 동시 발사가 가능하고요, 최대 4개 목표와 동시에 교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진 장치는 고체 로켓 모터를 사용하고요, 최대 속력은 마하 4, 최대 사정거리가 70km, 최소 사정거리는 1km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하중 한계는 38에서 40G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PL-12의 개량형 PL-12B는요, 네트워크 중심전을 전제로 개발해서요, 데이터 링크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도 도중에 궤도 변경하고 공격 목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J10은요, 공대공 유닛이 PL-12 4발하고 PL-8 2발, 그 다음에 증가 연료탱고 1개 등을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외에 러시아제 KH-31A와 중국제 C-801 공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YJ-91 대레이더 미사일, LT-2 레이저 유도폭탄, LS-6 활공 유도폭탄, FT-3 유도폭탄 등을 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대지 공격 능력의 제한으로 개량형 J-10B와 J-10C 전투기를 개발하는 배경이 됐죠. 중국이 도입한 KH-31A 공대함 미사일은요, 최대 사정거리가 70km에서 100km로 증강된 개량형입니다. KH-31A는 세계 최초의 램제트 추진 대함 미사일로 관성 항법 장치를 사용해서 최대 속력 마하 4.5의 고속으로 100m의 고도로 비행하는 무시무시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죠. 5,000톤급의 전투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YJ-91 대레이더 미사일은요, 러시아 즈베스다 스트렐라사가 개발한 KH-31P를 면허 생산한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YJ-91 대레이더 미사일은 지상 레이더 기지, 대공 시스템의 레이더 차량, 이지스 방공함, 그 다음에 AWACS 등의 공격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최대 속력 마하 4.5고요. 최대 사정거리는 50km입니다.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사정거리 200km의 YJ-91 개량형을 개발했고요. 대만의 레이더 기지를 탐지거리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까 전에 J10의 개량형 B, C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중국의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J10은요, 다목적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지상 공격 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군은요, 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죠. 따라서 2003년에 개량형 J10B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개량형은요, 공기 흡입구 설계, 레이더돔 대형화, 그 다음에 미 구조 변경, 엔진 교체 등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항공 전자 장비를 탑재해서요, 21세기에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J10B는 고정식 공기 흡입기를 채택해서요, 신뢰성 향상과 중량 경감을 이뤘습니다. 레이더는 패사 방식,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A사 방식, 패사 방식 말씀드렸죠. 이 패사 방식 뭐예요?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이 패사 방식으로 추정되고요, 탐지 거리는 100에서 120km로 예상됩니다. J10B는요, 레이더 사용 없이 목표를 탐색 추적할 수 있는 EOTS IRS 장비를 조종석 앞에 탑재하고 있고요. 계기판도요, 깔끔한 디지털 콕핏을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J10B는요, 4.5세대 전투기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산 WS-10 엔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여전히 제기됨에 따라서 J10B의 초기형은 모두 러시아제 AL31 계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10의 최종형 J10C가 2017년에 런칭됐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J10C는 어떤 전투기인가요? 중국의 청도 항공기 공업그룹은요, J10B를 기반으로 삼아 보다 향상된 J10C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중국 공군은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편 신뢰성이 입증된 4세대 J10 시리즈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안정적이면서도 운용 비용이 저렴한 항공 세력을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J10C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J10B를 기반으로 하되 주로 항공 전자장비를 중심으로 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역시 패사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로 변경된 거예요. 또한 조종석 후방 안테나가 1개에서 3개로 증가했고요. 수직꼬리 날개 아래 감속용 낙하산 경납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유리 색깔이 좀 더 진해졌어요. 특히 A사 레이더의 탑재로 탐지거리와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목표 동시 처리 능력과 다기능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됐고요. 따라서 J-10C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150km 이상의 사거리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죠. 이 PL-15 미사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요, A사 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이게 컴바인이 되니까 이 J-10C의 공중정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PL-15 미사일은요, 중국 공군이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중 펄스 로켓을 사용해서요, 1차로 발사 이후에 가속용 추진체를 사용해서 3초 이내에 마 4까지 가속해서 순항 비행 상태로 돌입합니다. 이어서 2차로 순항 비행용 추진체를 작동시켜서요, 종말 유도 단계까지 마 2.5 이상의 속도와 운동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른바 이게 뭘로 쓰이냐? AWACS 킬러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조기경보기가 너무 싫거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조기경보를 잡자, 이런 용도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또한 J-10B 전투기 3개의 다목적 디스플레이에 비해 J-10C 전투기는요, 대형 디스플레이 1개와 아래 소형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임무 컴퓨터는 센서 융합 능력을 향상시키며 센서와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서 조종석의 작업량을 줄이고 상황 파악을 더욱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엔진은 J-10B와 동일한 AL31FM1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추력이 12.2톤에서 13.2톤으로 증가했고요. 이는 비행 성능 향상과 성능 개량에 따른 중량 증가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2009년에는요, J-10C의 AL31FM1 대신 중국산 신형 WS-10A 터보팬 엔진이 장착된 기체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중국산 엔진은 계속해서 지금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뭐 추력 편향 노즐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고, 새로운 추력 편향 노즐이 있는 또 다른 이제 엔진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한 J-10C 전투기는요, 컨포멀 연료 탱크를 검토했었습니다. 항속고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걸 장착하게 되면 비행 성능이 굉장히 저하됐었어요. 또한 기체 중심 이동의 문제가 컸대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공중급유용 풀업을 통해서 항속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죠. 그런데요, 현재 중국 공군은요, 공중급유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J-10의 실전 사례는요? 없습니다. 실전 사례는 아직 없고요. 네, 실전 사례가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J-10이 초기형이 240기, B형이 56기, C형이 270기 정도 생산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숫자죠. 근데 이 J-10C 전투기는요, 2018년에 완전한 전투 능력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고요. 중국 공군의 제11계열, 그 다음에 제16 전투기와 함께 중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서 중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전에서는 붙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파키스탄도 2개 대대분 수입 계약을 했고요. 이란도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란은요, 아직 본 계약까지는 가지 않았다는데요. 또한 이것도 사우디에 팔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사우디에서 굉장히 채택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내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사우디는 라파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실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는 이제 인도 공군하고 이 파키스탄 공군의 J-10이 이제 붙을 텐데, 인도 쪽에서는 아마 F-16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J-10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이거 F-16은 우리한테 급이 안 된다. J-10이 나오면 F-16 무조건 발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J-10 영상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중국에서 만든 영상. 대규모로 J-10하고 F-16하고 붙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F-16이 J-10한테 철저하게 발리죠. 그 영상에서. CG 영상이었는데. 아무튼 이 J-10 전투기는요, 중국이 꽤 야무지게 만든 굉장히 신경 쓰이는 전투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